잇따른 무력 도발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유엔 등의 강력한 제재 속에 고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자력갱생을 내세우지만 경제는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내수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를 위해 산업 디자인 분야 발전과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다양화, 고급화해서 주민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북한에선 창의력을 활용한 개발보다 모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상품 전시회에는 명품 소리를 듣는 해외 유명 브랜드 모양을 한 상품들이 등장했는데요. 짝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식, 우리힘,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북한의 산업 디자인 현 주소.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최대 국영 백화점인 평양 제1백화점.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상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진열대는 각종 신발과 의류, 가전제품과 식품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56가지 새 제품을 개발했고 이미 생산하던 제품과 합해서 146가지 제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연말 경제 결산을 앞두고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자력 갱생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만들었다는 제품들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와 똑같은 로고를 달거나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무늬의 가방이 포착된 겁니다. 향수병의 모양과 운동화에 들어간 줄무늬 역시 유명 브랜드와 꼭 닮은 모습. 해외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디자인 모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0년도에 나온 인민 소비품 도안집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90년대에도 샤넬백도 있고 구찌 가방도 있고 버버리 모양의 가방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 어떤 모범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지방에 배포하는 시스템이 지금도 사실 유지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외부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북한 당국. 창작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대신 이들에겐 모범 도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자료가 제공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모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전 세계 새로 나온 브랜드들, 새로 나온 디자인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내려준 정보의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전국 단위로 확산된 게 아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북한의 산업 디자이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려로 해외 자료를 봤다고 언급합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우리 창작가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 도안들을 내려보내주시고 참고 자료들도 많이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에도 해외 스포츠 브랜드를 보며 회의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 가공식품의 경우 일찌감치 한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참고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즉석국수라 불리는 라면, 우리와 비슷한 포장을 한 제품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소비품의 품질 개선을 강조해왔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해외 브랜드의 디자인 모방이라는 평가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나와서 좀 세련된 제품들을 카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이토록 디자인 개발에 집중하는 걸까요? 여기엔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 체제를 독려하는 정책 기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김정은 체의 정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려야 되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명품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 자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해마다 국가산업미술 전시회를 개최해 우수한 디자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소비품을 접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도안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고추장만 봐도 상태가 멋있어서 그런지 정말 별맛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싸갑니다. 더 나아가 산업 분야별로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의복류나 일상용품, 식료품은 물론 경공업, 기계, 운송, 건축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업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원색을 위주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좀 파스텔 톤의 가볍지만 좀 화려해 볼 수 있는 색깔 위주로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많이 생산내기 위해서 장식성도 없애고 직선적인 형태가 많았다면 지금은 곡선적인 형태, 좀 형태도 조금 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형태가 많이 볼 수 있고요. 디자인의 다양화와 함께 기술력 향상도 주목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발전될 수 있었던 분야는 포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박이라든지 수지에다가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수준이 높아졌어요. 미감을 발전시킨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인쇄 기기와 인쇄 기술의 디지털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도 자체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 출원했거나 등록을 대기 중인 상표는 105건이나 되는데요. 북한을 대표하는 유명 국제 상표 대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을 거쳐갔다는 건 흥미롭지만 한계이기도 합니다. 현시된 도안들은 모두가 다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창작 방향과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집적인 지도로 창작 완성시켜 주신 도안들입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해 만들었다는 상표들인데요.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맨다는 가방 브랜드 소나무. 몸소 그 이름도 달아주시고 도안에 소리과 설방울을 부려넣어도 특색 있는 상표가 될 수 있다고. 또 다른 학용품 브랜드인 민들레와 두루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짓고 도안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들어낸 도안만 800여 종이 넘을 만큼 산업 디자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더 큰 목적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북한도 경제를 가지고 수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요소들이 점점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미 글로벌화 세계화 진행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제품을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내수 경제 활성화, 수출 경쟁력까지 염두에 두고 모방과 창작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북한. 자력갱생과 국산화를 통한 경제 발전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